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69기 제작 PD이자 이번 학기 제작 부장을 맡은 전상훈입니다. 이번 학기 국장 한지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한국의 역사에서 잘못 알려진 역사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만든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훈씨, 이번 해가 어떤 해인지 알고 계신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각종 재난이 난무한 해? 아니면 광복 75주년이자 6.25 전쟁 70주기 아닌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올해는 광복 75주년이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잘못 알려진 역사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방송은 총 3부작으로 조선시대 이전은 1부, 일제강점기는 2부, 마지막 3부에서는 현대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잘못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라 뭐가 있을까요? 지영씨, 혹시 의자왕의 삼천궁녀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삼국시대 배우면서 백제의 마지막 항전인 백마강 전투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해주시면서 삼천궁녀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알고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랍니다. 이 이야기는 2화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고려시대를 배울 때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까요?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최영 장군의 명언이 있을 것 같아요. 지영씨, 혹시 최영 장군이 했던 명언 알고 계신가요? 최영 장군의 명언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명언을 최영 장군이 아닌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무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이야기는 저희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 남북국 시대를 이야기 안 할 뻔했지 뭐예요? 그렇네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삼국통일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이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살짝 다루나요? 아마 1화에서 정말 살짝 나올 것 같네요. 그럼 조선시대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조선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는 건 어떨까요? 홍경민, 박서진의 하여가 듣고 오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뺏겨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가 돌아오는 걸 느꼈지. 넌 언제까지나 나만의 나의 영이라 비도 왔던 내 시간을 들고 말았어. 변해버린 거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 느낌 없어. 나에게 항상 시선을 멈췄던 전에 내 모습과 나를 바라보던 내 미소와 나는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그랬더니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건가. 나 홀로 의식대로 참 너를 따라 설레네. 언제나 깊게 마음을 가졌던 거야. 푸른 내 맘속에 항상 내가 있어서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안고서 이제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진. 난 그냥 이대로 뒤돌아가는가. 넌 그냥 이대로 날 잊어버리나. 난 그냥 이대로 뒤돌아가는가. 널 그냥 잊어버리기 내 가슴이 떠나. 날 잊어버리나. 난 그냥 이대로 날 그냥 잊어버리기 내 가슴이 떠나.
전화를 내게 거는 것마저 모두가 두려워졌어. 아닌 척하고 있지만 목소리가 너무 차갑지. 나 이제 알 수가 있어. 너도 많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너의 진실을 숨기지 마. 왜 그리 모르지.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 떨린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 다 불러있을 때도 참 너를 따라가는 설레. 언제나 그게 마음을 가졌던 거야. 푸른 내 맘속에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하고서 이제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함께 사진을. 난 그냥 이대로 뒤돌아가는가. 난 그냥 이대로 나를 잊어버리나. 난 그냥 이대로 뒤돌아가는가. 난 그냥 이대로 버리고 내가 수는 없나. 나를 잊어버리나. 난 그냥 이대로 날 그냥 이대로 버리고 내가 수는 없나. 홍경민, 박서진의 하여가 듣고 오셨습니다. 지영씨, 하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보낸 시조가 아닌가요?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 전에 상훈 씨가 답가로 단심가를 읊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마치 꼭 돌아간 것 같네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만년 누리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잘못 알려진 이야기는 문종과 단종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영씨, 단종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문종과 단종 중에 누가 더 제위를 짧게 했을까요? 당연히 단종 아닌가요? 단이 짧을 단으로 알고 있어서 말이죠. 아쉽게도 단종은 4년, 문종은 3년으로 문종이 조금 더 짧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서 2년 연속 장자승계를 한 유일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종의 단은 단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답니다. 참, 단종은 불쌍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단종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어 수렴첨정을 해줘야 될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기하고 몰랐던 이야기가 많네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벌써 신이 나는데요. 단종과 세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영화를 가미하여 이야기를 할 것이니 더욱 재밌을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사도세자요?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뒤주에 갇혀서 죽은 비운의 세자이기도 합니다. 지영씨, 혹시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언제 낳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사학과 교수님도 아니고.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 제가 너무했나요? 저도 자료를 찾고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엄청난 늦둥이였다고 합니다. 무려 40살 차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이빨만 나는데 이야기를 정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40살 차이면 지금 따지면 60살의 아들을 본 것 아닌가요? 영조 힘이 좋네요. 네? 저희는 심의 규정을 따릅니다. 지영씨, 어떤 힘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뭐 그냥 힘이 좋다고요. 오래 사셨잖아요. 아, 그렇죠. 자, 이제 1부의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게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2화부터 시작된다니 궁금해지네요. 그럼 2부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현, 정재일, 김연아의 대안이 살았다.
밤새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빈 눈물로 기도했네 빈 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3.1운동) 100주년에 맞춰서 나온 노래 대한이 살았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발생되는 수익금이 독립운동 기념 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제감정기 때는 항일투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청산리 대첩이 일어나기 전에 있던 전투가 뭔지 혹시 상훈 씨는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 역사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진짜 너무 모르겠습니다. 지영씨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가 청산리 대첩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5화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때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나오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조금 유명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영씨, 영화 암살 혹시 보셨나요? 밀정은 봤는데 암살은 못 본 것 같네요. 암살과 밀정,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두 영화 모두 친일파 그리고 독립운동가와 관련이 있는 영화입니다. 저희는 둘 중 암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랍니다. 암살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잖아요. 혹시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5화가 끝날 때쯤에 암살을 꼭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보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제감정기가 지속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고려대학교의 설립자 인총 김성수가 생각나네요. 처음엔 독립투사인 것처럼 행동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제에 투항하여 많은 이익을 취했다고 하니까요. 인천도 있네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게이트의 최순실의 아빠 역시 친일파였다고 합니다. 친일파가 지금까지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게 너무 치욕이네요. 청산을 못했다니. 이번에 소개해 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할 이야기는 친일파로 활동을 했지만 광복 후에 국가의 영웅처럼 나타난 사람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영씨?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또 누가 있나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말고 최근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고 광복 후에는 아무 일이 없단 듯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해요. 와, 너무 감질나게 딱 끊으시네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 방송되나요? 이 방송은 7화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이 2부의 마지막이자 3부의 시작과 같은 그런 편이랍니다. 그러면 3부는 현대로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앞에서 말한 백선엽 장군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화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알아갈 예정이랍니다. 와, 그럼 응답하라 1988 보고 와야겠는걸요? 아, 네, 정확합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서울의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영씨, 서울 자주 가시나요? 그럼요. 학교를 오기 위해서는 서울을 가야 하거든요. 서울은 정말 엄청난 대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는 서울에 사는데 종로, 강남 이런 데 하면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방송은 이렇게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처음 알았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알차네요. 광복 75주년에 맞춰서 한 방송인데 아쉽게도 일제강점기는 3회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15분 의자왕의 이야기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전상훈, 진행의 한지영, 전상훈이었습니다.